안녕하세요, 링크입니다. 오늘은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언제부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손절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인간관계를 조금 경원시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손절해야 될 사람이 있긴 한 것도 사실이죠. 다만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내가 그 손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태도,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조금 멀리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심지어 나는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에게서부터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를 조금 멀리하는 것 같고 나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뭔가 좀 사이가 멀어진 것 같은데, 사이가 조금 어색해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체 왜 멀어진 건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꽤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요, 사실 거의 대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불편하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는 기억도 나지 않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불쾌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멀어지는 그런 관계 단절이 발생했다면 나의 그런 모습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관계가 깨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가 깨지는 모든 원인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다만 오늘은 어떤 사람과도 가까워질 수 있고 또 가까워진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힘들게 쌓아왔던 관계를 단번에 망가뜨릴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원치 않는 조언이나 충고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단어가 있어요. 옳은 개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옳은 소리인데 개소리고 개소리인데 옳은 말이에요. 한때 제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꼰대가 되기 싫어서. 이 말은 상대방은 원치 않는데 상대방이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 상대방이 듣기 싫을 만한 거북한 이야기들을 골라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죠. 그 말이 맞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단순히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마라. 상대방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마라. 상대방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이야기는 해도 되고 어떤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물론 이것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해도 되는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나를 멘토로 부르는 멘티가 있어요. 여러분, 멘티가 멘토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멘티는 멘토를 찾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멘토이고 상대방이 멘티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것이라면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친구니까요. 친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멘토와 멘티 사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지 않으세요? 힘들면 생각나는 친구.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찾게 되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친구 사이에도 사실 얼마든지 멘토와 멘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멘토로서 조언을 해줄 만한 대상, 여러분들이 조언을 했을 때 그 조언을 정말 잘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극히 소수라는 사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친구 사이, 일반적인 지인 사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친한 것과 내 조언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 것은 조금 달라요. 구분하셔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조언이나 충고를 거북해하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친한 것과 그 사람이 내 조언을 받아들일 만한 것은 좀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조언이나 충고를 너무 섣부르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더 빨리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조언이나 충고는 관계를 한순간에 깨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정에 자주 빠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그 사실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야기하기 바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실수를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위로나 공감보다 쓴소리가 필요할지 몰라요. 위로나 공감은 그 순간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남는 게 없을 수 있죠. 오히려 쓴소리가 그 사람의 변화를 더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듣기 거북한 이야기는 반드시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때 하십시오. 상대방이 묻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질문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조언이나 충고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같아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조언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꾸역꾸역 집어삼키셔야 돼요.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그렇게 여러분 꼭 참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질문을 받으면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쁜 일도 기쁜 일 나름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가족이 많이 아팠어요.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너무 건강해지셨어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라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기뻐해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기쁜 일은요, 사실 나에게만 기쁜 일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자랑이 되는 거죠. 기쁜 일이라기보다는 자랑에 가까운 일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하는 기쁜 일이라기보다는 자랑에 가까운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만한 사람은 사실 우리 주변에 흔치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축하해줄지 몰라요.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부러워하거나 시샘하거나 질투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한두 번은 여러분들의 자랑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된다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겠죠. 질투와 시샘은 결국은 갈등을 부르는 법이니까. 무엇보다 자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자랑 중에 대부분은요, 본인의 실력과 능력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운이 좋아서, 남편 혹은 아내를 잘 만나서, 물론 그것도 실력이라면 실력일 수 있지만, 순전히 자신의 능력만으로, 자신의 실력만으로 얻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거든요. 왜 자랑하지 않을까요? 이미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랑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는 자랑이 아니라 겸손에 있어요. 왜요? 주변에서 자꾸 비행기를 태워주거든요. 주변에서 자꾸 띄워주니까 이 사람은 목적이 자랑이 아니라 겸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서 자랑할 필요가 없겠죠.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랑이란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의 결과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난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살겠다. 나 이거 하나만 꼭 자랑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때는 무조건 먼저 베푸십시오.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기거든 그냥 먼저 베푸시면 돼요. 밥을 산다든가 선물을 준다든가 상대방이 꼭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를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럼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마음껏 대답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자랑하셔도 괜찮아요. 또한 상대방도 그 자랑을 기꺼이 들어줄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랑이라면 특히 거북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좋은 일 때문에 내가 밥도 얻어먹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진심으로 축하해줄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먼저 베푸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가 먼저 물어볼 거예요. 너 뭐 좋은 일 있어?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방은 별 관심이 없는데 관심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내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지? 내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내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내 관심사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유의미한 관심사인지는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상대방에게도 의미 있는 주제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그런 친구들 있으실 거예요. 만나면 주구장창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들 있죠. 몇 시간이고 자기 얘기만 떠드는 친구 있어요. 직장에서 어땠고, 직장 상사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고, 뭐 이런 이야기만 몇 시간 동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무슨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아, 시간 아깝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관계는 지금 단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만나서 내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딱 자르고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만나고 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집에 가서 내가 뭘 했지? 몇 시간 동안 웃고 떠든 것 같기는 한데 남은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불편한 이유는 뭡니까? 오직 자기 관심사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무의식 중에 내가 관심 없어 하는 상대방의 이야기는 대충 듣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 주제만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언어는요, 관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내 관심사에 대해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관심사가 과연 상대방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나의 중요한 대화 주제가 상대방에게도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될 수 있다? 아주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위주로 대화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잘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게 잘 맞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 나의 관심사가 잘 맞을 때 대화도 잘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면 그 사람 나랑 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는 뭐 딱히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 관심사가 곧 그 사람의 관심사가 될 테니까. 즉 나와 상대방의 공통 분모가 되는 관심사가 있다면, 주제가 있다면 그런 주제로 편하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사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연한 이야기를 지키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친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간과되기도 해요. 나는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내 주제에 대해서, 내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가볍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상대방과 내 관심사가 전혀 겹치지 않을 때예요. 진짜 난감하죠? 여러분 그럴 때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관심사가 아니라 상대방 관심사로 먼저 대화하십시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인간관계의 한 방법이에요. 비록 나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귀 기울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대화 주제 가운데에서 나도 관심 있는 주제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주제를 가지고 더욱 깊이 대화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 관심사를 찾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 가운데 내 관심사가 캐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의 주제를 좀 폭넓게 넓혀갈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애쓰는데 만약 상대방은 몇 시간 동안 내 얘기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얘기만 들어놓는다? 과감하게 그런 사람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그 순간은 즐거울 수 있지만 결국은 오래가지 못할 관계가 될 것이고,
그런 대화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다음에 손절해야 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조심해야 할 것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이야기들 중에 어떤 것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무조건 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가 경험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면 우리가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